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경북 의성이 37.8도까지 올라 지난 주말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한 주도 내내 높은 기온 속에 간간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로 또는 폭염은 이번 주를 지나 광복절 전까지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 폭염 속에 온열질 환자나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해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5도, 구미와 그 밖의 일부 지역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학생들 방학이죠. 그런데 이럴 때 더 걱정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돌봐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학교실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조를 정하고 공도 주고받는 등 다양한 운동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교실, 연극반에서는 서로 몸을 맞대며 기초적인 몸짓 연습을 합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탈 종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요 심심하고요. TV만 보게 돼서요. 눈이 나빠져서요. 연극도 하고요. 천년비두도 만들어 봤고요. 연극을 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말을 계속하고 협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수업은 모두 외부 강사가 투입돼 정규 교과 과정과 구별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소통의 부재 같은 것도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를 한부모나 조선,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대구 남부 지역에서만 1,300여 명의 학생들이 49개 초중학교에서 2주짜리 방학교실에 참여하며 급식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봄도 하고 그리고 결식 방지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작된 방학교실이 교육과 보육의 역할을 함께 해내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배식이나 청소, 간병 등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는 이들에게 10갑에서 30갑 정도의 담배를 주고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 2년 전에 입원한 한 환자는 식사 시간마다 환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일주일에 2번씩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복도를 청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환자는 옆 환자의 대소변 처리를 도와주고 옷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직원을 뽑는 대신 매달 담배 10갑에서 30갑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시간 되면 다 가서 작업을 다 하고 새벽 4시에 돼서 다 일하고 다 해가지고 그 작업을 다 하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요새 그런 데는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지시를 하거나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배식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도움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뭐 그쪽에서도 확인을 하신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측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을 담배로 유인해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구시장에게도 전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제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 환자들이 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될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직원을 배정하거나 뭐 이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권고 21건, 2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그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전에 없이 치열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도전과 친문재인 마케팅까지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는 오중기, 김현권 2명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이번 또 총선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북을 지켜왔습니다. 반드시 야당의 현역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내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도당의 위상과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 후보는 현 도당 위원장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경북에 대한 홀대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주의 사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북 도당이 앞장서서 정권 창출과 성주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고립감입니다. 도당이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을 지역에 자주 모시고도 내려오고.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 후보가 친문재인계를 자처하며 문재인 마케팅에 나서자 김 후보는 새누리당의 진방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민주 최고위원 10자리 중 5자리가 권역별 시도위원장 중 호선된 5명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 경북위원장이 영남권 대표로 최고위원직에 임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선거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12일 대의원 현장 투표 50%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고령 취업자는 늘고 청년 취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에서 50살 이상 59살 이하의 취업자는 5년 전보다 30.4% 늘고 60살 이상은 44.8%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30살 이상 39살 이하의 취업자는 5년 전보다 10.3% 줄고 15살 이상 29살 이하는 1.7% 주는 등 청년층의 취업자가 감소세입니다. 경북도 2015년 기준 60살 이상 취업자는 5년 전보다 16.8% 늘었지만 30살 이상 39살 이하는 11.4%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활용한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대구 및 광주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대구 광주의 공동 현안을 비롯해 대구시 주요 현안과 법 재개정,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등과 관련해 양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될 대구 광주 공동 현안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선도도시 기반 구축과 철도 건설 사업 등이고 대구시의 주요 현안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또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서 대구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가구, 사망 의심자나 90세 이상 노령자의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 사실 거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나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대구 경북의 주요 공단을 돌면서 찾아가는 예스 FTA 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예스 FTA 센터는 그동안 경제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FTA 상담을 받지 못했던 중소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버스를 상담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세관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FTA 정책을 안내할 예정인데 오늘 7곳군 외관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구미와 포항, 울산 등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창설되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의 성공을 다짐하는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립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대한민국 물주간 행사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세계 물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나흘 동안 열립니다.